일본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 NHK,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였다. 20일 일본 코로나19 감염자가 25,876명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 발표된 확진자 중 PCR 검사를 받은 사람은 76,741건으로 검사를 받은 3명 중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총 누적 확진자는 125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방역 대응에 일본인들이 지쳐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소식에 많은 일본인들이 현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사인 NHK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일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수직적일 만큼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평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수평적 관계 평등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객관적인 지표는 2인당 GDP와 평균 임금은 이미 추월했다고 뒤늦게 시인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에서 나온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전국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MD 순위를 살펴본 결과 한국 23위, 일본 34위로 바뀌었는데요. 물가와 환율 기준으로 측정하는 GDP 또한 2018년 기준 한국 43,001달러, 일본 42,725달러로 한국이 앞질렀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앞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엔 산업기구의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1990년 일본은 2위, 한국은 17위로 많은 격차가 났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이 3위로 올라가고 일본은 한국보다 미친 5위로 떨어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분위기가 여러 곳에서 두각을 이루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지금까지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지난 6일 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명목 GDP는 한국 5조 490억 달러와 일본 1조 6,31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 통계치를 고려했을 때 일본의 경우 국가 전체의 부와 개인별 소득 분배 수준을 함께 반영한 수치인 PPP 기준 GDP가 명목 GDP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는 부유해도 국민은 부유하지 못한 상황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실제 지난 12일 하라다 유타가 일본 나고야 대학 비즈니스 스쿨 교수가 시사 매체 의지 인피니티에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1990년대부터 정체하기 시작해 선진국의 최저 수준을 겨우 유지해오고 있다면서 일본이 뒤떨어진 이유는 캐치업을 끝내고 선진국이 된 일본은 이제 독자성과 독창성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자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자만에 빠져 독자적인 일본식 성장 전략을 만든다는 가치 아래 배타적인 태도로 외국의 뛰어난 사례를 배우려는 자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낮고 정부 기능도 뒤처지며 코로나19 방역 대응조차 실패한 것은 다른 나라의 뛰어난 사례를 흉내낼 수 없게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월은커녕 추월당하고 있는 일본에 필요한 것은 한국보다 일본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국의 뛰어난 점을 배우는 것이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을 기회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권력과 국방력, 다르게 말하면 한 나라의 힘이 엄청났는데요. 하지만 극심한 경제버블 이후 일본은 내수 경제에 의존하며 발전보다는 현행 유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것의 결과물이 잃어버린 30년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기들보다 못 살았던 한국이 시간이 지나 발전을 하는 모습도 인정하기 싫어 지금까지 부정해왔지만 점점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 이외에는 수치의 비교를 통한 행복론이 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만족감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는가? 한국은 점점 세계적 지위를 뛰어올라 세계 제1의 경제적 복지적 국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불편한 것이라면 맛있는 녹차 음료가 없다는 것과 일본 스파게티가 없다는 정도? 나머지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편의시설이나 분위기, 환경 비교가 안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하면 평등이라고 일본 기업은 권리만 주장하고 일본인 전체가 동참하지 않게 된 것이 원인입니다. 휴일의 증가와 무의미한 잔업의 총량 규제에 총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생산성이 낮으니까 작업량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유가 없다. 일본의 놓여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젊은 힘이 대두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도 바로 따라잡을 것이 된다. 일본도 한때 서유럽 따라잡고 싶을 때는 각종 수치 등 벤치마킹에서 발전을 하였으며 제조업도 벤치마킹에서 발전하였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 발전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한국은 벌써 많이 성장했어요. 일본도 한국처럼 다시 다른 국가들을 벤치마킹하고 성장했으면 합니다. 한국인은 상당수가 열정적입니다. 취업 준비에 많은 것을 공들이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유능한 사람은 한국의 경쟁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일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능한 학생들은 한국의 의대와 약대를, 수업 능력 부족 사람들은 일본의 의학이나 약학을 입학합니다. 또한 IT 관계가 진행된 한국은 프로그래머나 코더가 많기 때문에 일본 회사에 한국인이 필요로 합니다. 일본인은 생활고와 취업난의 이유로 해외에서 취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다. 보수적이고 나태함에 외국을 나갈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취업은 영어 능력이 기본으로 요구되며 수많은 외국어도 관심이 많으며 이후 글로벌 작업에 일본보다 유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많은 언어에 관심과 그걸 도전하는 용기가 있으며 행동력 또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그 일에 대해 깨닫지 못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지, 근본적으로는 모두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르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고 방해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축적한 유산을 뜯어뜯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일본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반응도 있는데요. 일본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것은 틀림없다. 한국이 일본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 빈부의 차는 심하고 국내 인프라는 취약, 실질 실업률은 높고 낮은 출산율에는 유효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태. 자국을 헬조선으로 부르며 국외로 이민 가는 한국인이 늘고 있으며 이민처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캐나다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젊은이의 실업률은 높고 코로나와 앞에서 대졸 신규 졸업자 구입률이 0.67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본 기업 취직을 목표로 한 일본 유학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에 속아서는 안 되며 한국의 이민 증가를 막는 법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